안녕하십니까. 박사 2학기 박효순입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 후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수교육, 두 번째 현장 실무교육입니다. 먼저 보수교육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사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간호사가 환자 진료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간호사 보수교육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협회 회장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해당 연도에 8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보수교육 이수라고 하며, 면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보수교육 유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를 간호 업무 복귀까지 미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하단의 내용을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는 보수교육에 대해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각 의료법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직종들에 대한 학문에 대한 혜택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의 제5호의 기간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보수교육 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우선 그러면 보수교육을 면제 대상자는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제 대상자에 대한 얘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저희 같이 석학생들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규 면허 취득자는 학부생을 마치고 당해 연도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20년 2월 달에 졸업하고 올해 신규 면허를 취득한 자는 2020년도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라고 하니까 지금 간호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고요. 해당 연도 출산자, 올해 출산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 복귀 중인 자가 이 면제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면제자가 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적 증명서, 올해 성적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경우고요. 올해 박사 1학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2학기쯤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해 연도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이나 면허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간호학사 학위 취득자들은 당해 연도 성적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 평생 교육원인 경우에는 수강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해당 연도 출산자는 아이의 출산 증명서, 부만 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 복귀 중인 자는 병력 증명서, 군입 영사실 확인서, 현역 복무 확인서로 할 수 있고요. 해당 연도 출산자는 여성만 가능하고요. 금 복무자는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휴직자, 육아휴직이나 휴업으로 있는 자들은 휴직계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퇴직자나 미취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교수님이나 연구원님들은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이나 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일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근복무자인 중에 근복무 중인 자는 병적증명서, 입원 및 질병휴직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유예하기는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수교육 규정은 올해 개정이 한번 전부 다 개정이 되었어요. 작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좀 나더라고요. 2020년 2월 3일 날 개정이 됐고요. 1조는 목적에 대한 겁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적용 범위입니다. 이 보수교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요. 보수교육 대상자, 저희같이 보수교육을 받는 자들이고요. 피교육자인 거고요. 보수교육 실시기간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수교육 교육자인 거죠. 보수교육 관리 감독기관이죠. 보수교육을 실시기간이나 대상자들이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간까지 보수교육 규정에서 범위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교육 규정에 있는 용어를 정리하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수교육이라 함은 의료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간호사가 환자 진료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수교육 이수라 함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협회 회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당일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하고요. 보수교육 문제는 의료법 제20조 6항에 따라서 보수교육을 면하는 자고요. 유예하는 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7항에 따라 당해 연도 보수교육 이수를 간호무 복귀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4항에 따라서 협회 회장이 검토하여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직접비라 하면 보수교육을 위한 개발비, 강사비, 교재비, 강덕료,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고요. 간접비라 하면 협회 및 지부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협회 회비에서 납부하지 않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번호교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수교육 이수와 면제 유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은 보수교육 최소 인정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간은 50분 강의하고 10분 휴식으로 구성될 것이고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보수교육 간접비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보수교육 회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수교육 관련 비용은 별도의 보수교육 회계로 관리하고 있고요.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수교육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산정되며 간접비는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담당자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를 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직접비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협회를 회비 납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금액이고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직접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간호사일 경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부과하셔야 되고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간호사의 우리가 부과하는 간접비는 회폐비보다는 높게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간 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수교육 규정에는 보수교육을 받는 자, 보수교육을 하는 자, 보수교육을 하고 받는 자의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4항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실시기간 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4항의 1호, 2호, 3호, 4호, 5호에 해당되는 협회의 심의와 해당 지부의 검토를 거쳐서 보수교육 실시기간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지부를 실시기간으로 하여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보수교육 인정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간에 대한 내용이 제9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수교육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계획서랑 신청서를 내고 예산을 짜는 이런 내용을 신청해야 되고 보수교육
실시하는 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부에서 접수한 후에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인정이나 수정 후 인정, 불인정 동의를 받았을 때는 다시 수정 후 다시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변경은, 인정된 보수교육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11조의 보수교육 관리 감독은 협회 및 해당 지부는 보수교육 실시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실시 일자, 교육 내용, 실시 기간, 시간, 횟수, 인원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11조에 실려 있습니다. 제12조는 보수교육 실시 기간의 의무입니다. 보수교육 실시 기간은 협회 정관이나 규정 지침을 따라야 되는 교육생에게 어떻게 통지하고, 이 교육생 교육받고 나서는 보수교육을 받고 나서 받았다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고요. 제13조는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간이 의료법이나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증을 철회하거나 다음 3년간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칙은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보수교육 지침에 따르고,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는 내용이 14조 보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은 보수교육 기관이 어디냐? 간호협회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에듀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온라인 RN교육과 오프라인 RN교육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RN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보수교육의 실시기간이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떤 필수 교육을, 어떤 교육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하냐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의료법 필수 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라고 해서 의료법으로 규정화시켰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보수교육 필수 과목 이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필수 과목 이수 의무화란 간호사가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량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과목은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폭력,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필수 과목 이수 시간은 면허 신고 시마다 3년마다 저희가 면허가법이 신고가 돼서 2012년 시행되고 난 후부터 3년마다 지금 면허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 3년마다 2시간 이상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필수 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는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지만 2019년 면허 신고 대상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필수 과목 이수 인정 기준은 필수 과목 2시간 이상 포함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되고요. 본회에서 운영 예정인 온오프라인 과목 중 2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필수 과목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등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9년 의료법 필수교육 추가 내용 안내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을 면허 신고 시기마다 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된다. 보건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추가된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내용은 2018년도 의료인 필수 과목 이수에 대한 내용이죠. 의료윤리, 법령, 감염관리, 폭력, 성희롱, 성폭력이었고요.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화되었던 거고요. 추가는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실시교육부터 인정됩니다. 장애인 건강권, 응급상황 대비교육, 기본 소생술, 전문 심혈관 소생술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살 예방, 노인, 아동 학대 예방, 와 관련된 교육들이 추가로 더 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간호사 보수교육 종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간호사 간호협회에 그 에듀센터를 들어가시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우선 온라인부터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은 그 대한간호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개발 용역을 의뢰해서 신청하는 지부를 순회하며 교육하는 것입니다. 직접 면대면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체 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달 교육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님들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이 실시기관에서 간호사들에게 직접 면대면으로 교육을 전달하는 것을 전달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관 자체 개발 교육입니다. 그 대한간호협회가 아닌 실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2019년 작년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사 보수 교육을 계획을 보면 총 6차 수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두 번은 한 4 정도의 교육은 간호협회 2019년 간호협회 전달 교육이었고요. 첫 번째는 호흡기계 환자 2019년 3월 8일에, 그리고 환자 안전과 간호, 만성질환 관리 및 간호, 노인 환자의 응급 간호, 근골격계 건강 문제와 대할 만성질환 관리 및 간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받았죠. 그다음에 온라인 보수교육입니다.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웹 기반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서 대한간호협회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과 외부 기관에서 개발된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협회에서 실시할 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죠. 근데 온라인 보수교육의 장점은 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초월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인터넷 강의처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에 모두 다 모여서 집체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편하신 시간에 심야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공간의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학습자 속도에 맞춘 개별학습 및 반복학습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받는 수업처럼 수업을 듣고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로 수업을 듣다가 저희가 약간 딴 생각을 하여 못 들었거나 조금 이게 다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돌려서 다시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반복학습이 계속 가능하세요. 그래서 들을 수가 있으시고요. 한 명의 교수자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가 이용 가능한 거죠. 온라인 경우에는 간호협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님을 교육하시고 강사님이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하시더라도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더라도 그 강의를 받은 강의자와 강의자의 강의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온라인 교육은 한 교수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가 이용이 가능하죠.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간호사 경력에 따른 체계적이고 다양한 웹기반 보수교육의 개발 및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정심사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교육을 감정을 심사해야 되니까 질적으로 조금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웹 기반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법,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조금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2019년 간호협회 보수교육 일정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 강좌입니다. 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보다 온프라인 교육보다 좀 강좌가 다양해서 선택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기본 소생술, 감염관리 과정, 여성간호부 지원, 유휴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간호윤리와 법에 의해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환자 안전과 간호,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에 의해 신종감염병 관리, 참 좋은 강의네요, 이 강의. 중환자 간호 교육과정, 배뇨 및 배변장애 환자의 재활 간호, 상처 장루 실금 환자 간호, 고위험 인부 간호와 관리와 신생아 사정, 지역사회 재활 간호, 간호 관리자의 조직 관리 역할 강화,
간호윤리와 연명의료, 한자 전문 소생술, 간호사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 간호사를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워크숍,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 학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연수교육, 신경계 이해를 통한 재활간호.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산모, 신생아, 감염병, 신경계, 윤리, 심폐소생술, 또 종류가 3가지예요. 기본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한국 전문 소생술, 중환자 등 다양하게 오프라인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면허신교제를 3년마다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뭔가 이게 의료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나라죠. 그래서 법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간호사 면허 신고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그리고 보수교육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량 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시행되었나를 보니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면허자 및 활동 의료인에 대한 정보관리와 지속적인 질관리가 저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었고요. 의료인의 보수교육 기술이 43%밖에 안 돼서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한 거는 주요 경과는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7월 30일에요. 의료법 면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서 2009년 11월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된 그 다음 날부터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12년 4월 27일 공포가 되고 2012년 4월 29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면허 신고제가 뭐냐면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에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수 시 신고를 반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면허를 받고 나서 꾸준히 면허를 관리하고 있고 그 면허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의료인의 자질과 그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가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치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는 미신고 시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다시 신고하기까지는 면허가 정지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신고받은 자, 저같이 2000년도에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2012년 4월 20일부터 1년 동안 2013년 4월 28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실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들은 각 중앙회의장에게 신고 수리 업무 위탁을 주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각 중앙회,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호협회가 관리하게 되고 이 업무를 나라에서 받아서 위탁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미신고할 때는 행정처분이 있어지는데요.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요.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곧바로 신고할 때는 다시 면허를 효력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신고 주기는 면허 취득 연도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할 수 있게 되고요.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 취득자는 일괄 신고하는 거고요. 신고하는 내용들은 기본 인적사항,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취업상황, 지금 어느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수교육 이수했냐 안 했냐, 보수교육 면제자냐, 유예 상태냐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신고제는 간호사 면허
면허신고센터라고 저희가 따로 웹이 개발되어 있죠. 그리고 면허신고제 소개와 면허신고, 면허보수교육 면제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할 것 같으면 면허신고를 클릭하여서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저는 박사 2학기니까 저번 당해 연도에 성적표를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제가 올해 이번 학기 성적표를 받아서 가을 학기쯤에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번 학기 올해는 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보자면 면허신고 절차를 한 번에 보자면 유예 신청부터 면허신청, 면허신고 방법까지 면허신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클릭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마이 페이지 현황이 보입니다. 그러면 보수교육 제가 면제할 해당자이면 면허 신청을 하고 유예 신청자로 해당이 되면 유예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면허 신고서를 작성하면 면허 신고서가 되고 면허 신고 현황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직종의 보수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 보수교육입니다. 위임기관은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저희는 간호협회고요. 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서 시도의사회나 의과대학, 학회, 그리고 수련병원 및 기타 특별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 보수교육 현황은 2017년도 1월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총 321기관에서 이루어지고요.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은 학회에서 보수교육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수교육 이수는 모든 교육 대상자는 연 8.8평점 이수해야 되고요. 평점은 시간당 60분당 1평점씩 주어지는 거고요. 하루 받을 수 있는 평점은 총 6평점입니다. 보수교육을 받는 평점이랑 시간은 저희랑 동일한데 하루 인정받을 수 있는 평점은 저희는 8평점까지 하루에 다 모두 이수받을 수 있지만 의사는 하루에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6평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6평점, 하루 최대 6평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사이버 보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상 5평점까지 해서 1평점 받을 수 있고요. 자율학습이라고 있더라고요. 좀 재미있게 우리랑 다르게 요게 있고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면 국내 평점으로 한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사이버 강좌는 필수 교육이 포함된 사이버 강좌는 온라인 강좌 수강 후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평점을 받을 수 있고요. 자율학습은 교육센터에 첨부된 협회지를 자율학습을 한 뒤 출제된 문제 응답을 60점 이상 하시면 월 1평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 과목 보수교육 의무화는 저희 의료법 20조랑 똑같이 모든 의료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필수 교육 이수평점 2시간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평점 인증 기준은 실제 60분 참여해야지 1평점을 주는 거고요. 면허 신고자는 직전 3년간에 1년에 8평점이기 때문에 3년은 24평점입니다.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평점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의료윤리, 의료법령, 의료감염관리,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 분쟁 사례는 꼭 이수해야 됩니다. 의사 보수 교육은 의료병 수행규칙 제20조의 의사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로 직업윤리라든지 실시하도록 권유하는 과목입니다.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통해서 권장하는 교육 과목입니다. 마취 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 대한 교육, 장애인 건강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사연은 우리 의료법 20조에 없습니다. 약사는 연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약사는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내용을 넣을까 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약사는 연수교육이고요. 목적은 새로운 의학기술 및 의학정보를 습득하여 약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수교육은 저희랑 똑같이 8평점이고요. 각 지역 약사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연중 6개월 이상 면허를 사용한 경우는 8시간 이상 약사 연수교육을 인증해야 되고요. 신병원에 약사 면허를 등록하여 약사를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약사 연수교육을 8평점 이수하셔야 되고요. 면제 대상은 저희랑 또 거의 비슷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약사나 한약사는 연수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요.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족인 자, 학교 재직 중인 자,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 해외 체류나 휴업, 폐업 등으로 6개월 이상 조제 업무를 종사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새로 면허를 신규로 받은 사람들이죠. 약사 연수교육은 보통 약사에서 16개, 대한약사 16개 시도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관리 및 질 향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보수교육 받는 것처럼 대리 참석을 교육 대상자가 대리 참석하거나 중도 이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분증 확인한다든지 지정 자석제를 한다든지 바코드로 출입 시간을 체크하는 등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시 만족도 조사 등의 강의 평가 내용을 하고 자기 교육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호 약사인은 출결 관리나 연수교육 내용, 교육 비용 등의 운영 현황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관리 감독하고 미흡한 경우는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간호사 보수교육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보수교육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교육 받는 사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사 연수교육도 다한 약사회가 이렇게 보완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약사 교육의 교육 교재는 연수교육 강의할 때 참고하는 교재도는 이렇게 약사 실습 가이드, 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고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국내 간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입니다. 2019년도 논문이고요. 간호대학교 교수님들,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동신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이 작성하신 논문이고요. 연구 목적은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요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거였고요. 대상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요구하고는 어떤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조사 연구였고요. 대상은 모집단이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는 30만 7,797명이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에요. 이 모집단을 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